컨퍼런스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하게 됨을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참석자분들 점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20명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저희가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 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 둘째 날이고요. 오전에는 인천 지역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2020년도에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교육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아마 비대면으로 바꿔서 운영을 했던 단체들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 장점을 또 찾기도 했던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30명 참석하셨는데요. 줌으로 잘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어제처럼 해볼까요? 채팅방에 한번 입력 좀 해봐주세요. 잘 들리시면,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해양곰님. 이정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잘 들리시는 것 같으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총 5개의 프로그램이 공유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사례들이 각각 다른 주제로 나갈 텐데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각 프로그램별 공유가 있을 거고요. 다 끝난 다음에 발표가 5개가 다 끝나면 질의응답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바다로 간 쓰레기입니다. 이혜경 단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바다로 간 쓰레기가 아니라 바다로 간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이라서로 바꾸는데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저희는 올해 바다로 간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어렵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수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했던 프로그램 제목은 바다로 간 플라스틱이고, 네, 초등학생들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교육은 실내 교육이라서 언제나 가능하고 교육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예, 교육 시간은 총 4차시로 4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그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천은 계속된 오래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바다를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고, 인천 시민들이 바다로부터 분리되면서 그 해양의 가치나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바다가 가까이 있지 않고 그냥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가치를 느껴보고, 그리고 이 기후위기 시대에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다를 보호해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어떤 목표 속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소비 생활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체감적으로 배우는 해양 쓰레기 탐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바다를 잃어버린 도시에서 바다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의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바다에 새로 생긴 나라, 혹시 GPGP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태평양에 새로 생긴 그레이 퍼시픽 아비지 패치라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과 해양 생물의 눈물과 피해에 대해서 체감하고, 그리고 기적의 소리라 불리던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의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 그리고 플라스틱의 장점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단점이 되었는지,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소비 생활과 연결해서 정말로 지금의 이 총체적인 환경 위기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생활 양식을 대전환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상황과 개인의 어떤 실천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까지 좀 알아보는 초등학생들에게 하지만 이 내용들을 초등학생에 맞게 좀 더 쉽고 좀 재미있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 바다의 기능과 역할 및 해양 생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심각성과 이로 인한 해양 생물들의 피해를 체감하는 실내에서 교육을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우리의 생활과 해양 쓰레기 관계를 게임을 통해 이해하는 재미있는 교육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이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떤 단점이 되는지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교육,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이 저희 교육의 특징입니다. 실제 교육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다. 선생님 내년에도 또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플라스틱 안 쓸 거예요. 일회용품 안 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4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차시가 바다가 궁금해요. 2차시가 바다가 아파요. 3차시가 플라스틱 넌 누구니? 4차시가 바다를 웃게 해요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바다가 궁금해요에서는 이렇게 모두 다 이 활동이 있습니다. 미션, 활발하게 움직이는 바다라는 미션 활동이 같이 들어와서 바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아파해요 해서 굉장히 바다 생물들에게 생긴 고민, 쓰레기로 만들어진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나는 그물망에 걸린 거북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느껴보고 바다 쓰레기는 어디서 오나를 알아봤고요. 플라스틱 넌 누구니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쓰는 플라스틱 몇 개인지를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도 그냥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주변을 탐구하면서 이것도 약간의 게임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했고요. 플라스틱의 장점이 바다에는 어떻게 단점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3차시고요. 4차시는 바다를 웃게 해요라는 주제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특히나 이게 종이 퍼즐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 종이 퍼즐이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실천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만약 어디에 최고 경영자라면이라는 시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한번 바라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이 사실 작년에 진행하면서 다 모둠 활동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비대면 콘텐츠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획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6회, 온라인으로 저희가 논의할 때는 실제 시연도 해보고 온라인상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고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1차시는 바다가 궁금해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상갱이가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소리만 처음에 들려주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떤 친구인지, 바다에 사는 어떤 친구인지도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46억 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동물이 바다에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심해에 사는 아주 무섭게 생긴 해양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게 활발한 바다라는 주제로 미션입니다. 이걸 찾아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에 생긴 쓰레기, 그래서 바다가 아파요라는 이야기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3차 시에는 플라스틱 넌 누구니, 그래서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 출생,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알아봤고요. 4차 시에는 종이 퍼즐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위해서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다로 간 플라스틱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탄생,
바다가 지구 역사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지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 바다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야기도 쭉 들려주고요. 화성과 지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도 해주고요. 우리나라의 바다, 인천 바다, 그리고 갯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인천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인천에 있는 해양보호 생물, 그리고 이게 바로 너희가 바다를 알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플라스틱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림 이 과정을 통해서 석유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게 되면 아이들도 새로운 걸 알았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플라스틱의 장점인 바다에서는 어떻게 당점이 되는지, 네, 그리고 보얀슬렛의 바다 쓰레기 청소 프로젝트를 초성 게임으로 알아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최고 경영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이들이 직접 써보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여성이 있잖아요. 처음에 남성을 얻었다가 우리가 최고 경영자라는 다 남성이라는 어떤 생각을 좀 깨자. 그래서 여성으로 좀 바꿔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모둠 활동입니다.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바다를 보면서 여기에 하늘에 이게 좀 아이들 수업은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는 먼 마리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여기서 바닷속에 화산이 있다 없다, 가장 빠른 물고기는 뭐다, 뭐 이런 바다에도 산이 있다 없다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바다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대면 비대면이 다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바다 쓰레기가 어디에 생겼는지를 직접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것보다 활동을 통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가장 아이들이 재밌어 했던 프로그램인데 종이 퍼즐입니다. 이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종이 퍼즐은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보시면 1번이 이렇게 처음에 비닐이 나오면 그 비닐을 삼켜서 죽는 향유고래, 그리고 얼마나 그 플라스틱 종류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서 딱 맞추면 하나의 플라스틱 종류가 나옵니다. 1번이 비닐이면 2번은 빨대 거북이로 해서 빨대, 3번은 페트병, 알바트로스가 많이 먹고 죽고 있어서, 그리고 4번은 저어새. 저희가 그걸 위해서 동영상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하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바다로 간 플라스틱 동영상 제작을 2편을 제작을 했는데요. 바다로 간 플라스틱의 첫 번째는 바다가 궁금해요. 두 번째는 바다가 아파해요. 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죠? 소리 안 들리시죠? 네,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그래서 거북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바다가 점점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바다는 이렇게, 쓰레기는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나 있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영상으로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비대면 강의, 그 중교육도, 온라인 교육도, 그리고 대면 강의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강의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요. 굉장히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교육 만족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하튼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4교시를 하루에 다 해본 적도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다, 다음에 또 해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만족도 조사했던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 내용은 재밌었다, 50% 정도가 매우 그렇다 해서 그래도 좀 재밌게 진행이 된 것 같고, 환경보전 생활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해 주신 선생님한테 만족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을 잘했는지 만족성이 높았고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다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뭐 거의 다일 정도로
네, 프로그램 효과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설문 의견인데 아이들이 썼던 겁니다. 저희가 억지로 쓰게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잘 쓰더라고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먹는 게 불쌍하고 그냥 막 넘어가네요. 미안했다. 내가 플라스틱 봉지 등을 버려서 슬프고 실천할 것이다. 이런 걸 해보니 심각성을 느꼈다. 차실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내년에 차실을 좀 더 늘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물들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이 계속 넘어가네요. 커서 민정이란 내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선생님이 바다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뭐 재밌고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환경부의 우수 환경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는 모두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지구 환경 위기에서 생활에 대해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플라스틱을 안 쓰는 삶을 좀 더 우리 강사들의 스스로가 그거를 해야 할 때 우리의 교육에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생태교육 허브 물새알 발표로 넘기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에서 강화도의 자연환경, 특히 매우 넓고도 풍요로운 강화갯벌과 이 갯벌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동철새들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생태교육 허브 물새알의 여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저새를 주제로 한 저새 선상 탐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가능한 짧게 하고 이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방식을 응용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저새 선상 탐조 여행, 저새와 함께 갯벌 여행입니다. 말 그대로 배를 타고 저새 번식지 인근까지 나가서 저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박을 이용해야 하고 아무리 저새가 경계하지 않는 지점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게 되면 저새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명 이내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단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번식지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은 진행할 때 반드시 이론 계획을 선행적으로 이론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갯벌 교육이든 또는 탐조 교육이든 해당 생태계와 생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애정이 생길 때 현장에서도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제 저희 그 저새 선상 탐지 프로그램에 특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배만 타면 안 되겠냐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론 교육할 때 사용하는 PPT 시작 화면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것에 대해 잘 알고 저것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저것의 특징과 번식 생태 등 저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저것새가 멸종위기에 빠진 그 이유, 그리고 지금도 저것새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저것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 교육 장면이고요. 이제 밑에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그 저새 종이공작 활동 장면입니다. 대략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통 교육은 강화갯벌 센터에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있고요. PPT 교육이 끝나면은
함께 강화갯벌 센터를 돌아보면서 강화갯벌과 갯벌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이동철새들에게 갯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어새 아까 보셨던 그 사진처럼 종이 공작지를 가지고 저어새를 만들어 보고요. 그 실내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은 차량으로 각시바위가 보이는 분호포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호포구에는 흥황어촌계에 소속된 어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들이 이제 정박되어 있는데요. 그중 7분의 선장님들과 함께 그 저어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장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선박을 제공하고요. 물론 선박 이용료를 지불하죠. 사실 이곳 분호포구, 동막 이 근처 주민들은 저어새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놈의 저어새 총으로 콱 쏴죽이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뭐 봄이면 이제 저어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논에 들어가서 부리를 저어가면서 먹이를 잡는데, 어민들은 저어새들이 벼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간혹 그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저어새들이 들어갔다가 그물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저어새들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훔쳐 먹다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어민들이 저희와 함께 이 저어새 선상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어새를 잘 지키고 보호하면 어쨌거나 돈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출발이긴 하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저어새를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바로 그 저어새 번식지인 각시바위 장면이고요. 선상에서 멀리서 쌍안경과 필드스코프를 이용해서 저어새를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저어새 번식지인 이 각시바위는 2차 번식까지 합쳐서 모두 한 100여 개 이상의 둥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번식지입니다. 대략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비대면 교육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강의를,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교육을 학교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겪으신 일이겠지만,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사실은 일정들을 줄줄이 연기하고 취소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저희 강화도에는 저어새 어린이 수호대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로 해서 저어새 모니터링도 하고 매월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저어새를 보호하는 모임인데, 그 매월 1회 진행하던 이 저어새 수호대 모임마저 취소하기에는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저어새 수호대 모임 때 31일로 잡혔던 저어새 수호대 모임 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모니터링은 포기하더라도 강의는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저어새 수호대 어린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밴드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 밴드에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할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이버 밴드에 있는 라이브 방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어새 육아일기라고 하는 내용의 저어새가 번식 과정을 담은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로 해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런 온라인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지금 이 장면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캡처 화면입니다. 이건 이제 프리즘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화면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 여러 가지 방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그리고 아주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은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사용법을 담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왼쪽에 이제 제가 송출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이고, 오른쪽에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생략하고요. 프리즘 라이브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녹화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녹화 기능이 있어서 이 강의 내용을 밴드 게시판에 업로드 해 놓으면은 강의가 끝난 후에도 30일 동안 계속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한 당시에 참석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은 이후에라도 볼 수 있었고, 또 한번 봤던 어린이들이 또 보고 싶어 하면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소통이 이제 채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5, 6초 정도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 생생한 현장감은 많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강의가 일방향성 강의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 몇 학교에서 저세 교육을 줌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줌교육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저세 교육을 했었죠. 줌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저 같은 경우 역시 학생들 얼굴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질문,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현장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줌이 네이버 밴드보다는 뛰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줌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두 개를 쓰기 때문에 한쪽에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창만 띄워놓고, 한쪽에는 아이들 얼굴을 쭉 띄워놓아서 아이들 표정을 보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세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여튼 재미있게 진행을 했는데, 항상 이제 저세 교육, 줌을 통해 저세 교육을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아이들에게 직접 저세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이 디지스코핑이라는 방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디지스코핑은 디지털 카메라와 필드스코프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필드스코프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멀리 있는 새나 장면을 찍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새를 찍을 때는 필드스코프를 이용해서 디지스코핑을 해서 새를 찍기도 하는데, 이 디지스코핑 방식을 응용하면은 멀리 있는 저새들의 생생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을 하면은 방송 송출이 안 되니까 이 카메라를 띄울 자리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망원경으로 보이는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망이 잘 터지는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이제 현장 교육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이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이동식 와이파이 기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회차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하고, 2회차는 이제 현장 교육으로 요 교육을 처음 이제 이렇게 시도했던 친구들이 인천에 있는 박문초등학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박문초등학교에서 가까운
남동 유수지를 현장으로 선택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현장에 제가 그 장비를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뭐 장비랄 것도 없죠. 여기 보이는 필드 스코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뭐 와이파이 기계, 그 다음에 제 스마트폰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갖다 놓고 장착을 해놨습니다. 준비를 갖췄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줌을 연결해서 공단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남동유수지가 지금 사진상으로는 아주 예쁘게 나오지만 사실 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물도 보면은 공장에서 바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그 물 같은 데도 비춰주면서 이렇게 열악하고 오염된 환경에서 저새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사전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망원경에다 필드스코프에다가 스마트폰을 체결하게 됩니다. 필드스코프에 스마트폰을 체결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망원경을 당겨서 남동유수지 인공섬에 번식하고 있는 저새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배율을 조금 더 높이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면 아이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망원경을 스캔하면서 저새들이 새끼를 품고 있는 장면도 보고, 간혹 새끼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부리로 휘휘 저어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아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직접 카메라를 조종하면서 보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제가 망원경을 쭉 움직이면서 이제 필요한 장면들이 보여지면, 또는 재밌는 장면이 보여지면은 거기에 이제 망원경을 고정시켜 보여주는데, 그 망원경이 지나갈 때 아이들이 선생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지나갔던 걔 좀 다시 보여주세요 해서 망원경을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끼들 다시 한번 보여달라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장면 중에서 아이들이 저거는 어떤 새인지, 쟤네들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궁금한 점들을 실시간적 화면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걸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보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송출되는 장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번식지에 저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날은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모들이 다 먹이 활동을 하러 흩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새끼들은 둥지 속에 납작 엎드려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볼 만한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새가 아니라 수면 위에서 먹이 활동하는 다른 오리라든지 백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저새들이 서로 장난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부리로 물고 하면서 마치 싸우듯이 장난치는 이런 장면들도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박수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비대면 현장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내년에는 이런 방식을 응용하면은 사실 못할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머리나 팔에다가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은 갯벌에 들어가서도 실제로 갯벌 생물들을 들어서 관찰하면서 보여주면서 갯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현장 교육에 이런 방식을 응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장비도 사실은 필드 스코프만이 아니라 역시 응용해 보면은 다양한 도구들을 장착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식물을 관찰하거나 갯벌 생물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룻배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딱 체결해 버리면, 붙여버리면은 확대된 모습으로 식물을, 우리가 이제 룻배 눈으로 그 룻배를 보듯이 그런 확대된 화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예요.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새들이 번식한 둥지에
조심스럽게 둥지 관찰을 할 때 이런 그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시경 카메라를 잘 응용한다면은 또 비밀스러운 공간을 아이들에게도 그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기를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새소리라든지 다양한 소리를 잡아내고 그 소리를 또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본다면은 정말로 많은 기구들을 이 스마트폰이나 줌에다가 장착을 해서 오히려 그동안은 우리가 넓혀지지 못했던 이런 오감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기구들을 활용을 해서 줌 교육과 접목시켜 볼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해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에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큰 변화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민해보고 생각을 바꿔본다면 이러한 그 변화가 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코로나 전국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어쩌면은 내후년도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면서 준비하고 고민한다면은 여기에 오늘 모이신 선생님들은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육 허브 물새 아래 여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 환경 뮤지컬 공연 및 환경 교육 사업을 진행한 생태교육센터 1항의 강인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원순환 환경 뮤지컬 공연 및 환경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뮤지컬 공연을 활용한 자원순환 교육이었습니다. 어려운 자원순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그냥 선생님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풀어가려고 계획이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에서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경험이 환경 교육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을 보면 초등 저학년인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와 유아인 6, 7세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대상자 맞춤형 환경교육 영상을 제작한 후 신청한 단체에 한해 온라인 안 된다. 환경교육 온라인 영상 및 활동지를 제공하고 활동 일지를 제출받는 걸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9월에 돼서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9월 달에 영상 제작과 교육을 진행하느라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회차로 구성이 되었고요. 1회차는 자원순환 뮤지컬 관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초등용은 어린 왕자의 쓰레기별 여행과 유아용으로 우당탕탕 숲으로가 인천에서 환경교육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미추홀 극단 제작으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2회차는 재활용 현장을 찾아가는 영상으로 구성이 됐고요.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 마이크를 하나 바꿀게요. 네, 마이크 다시 바꿨습니다. 좀 치실 거로. 네, 그래서 2회차는 재활용 현장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고를 주제로 1항에서 10분짜리 영상과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3회차는 동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초등용 버릴까 말까 영상과 유아용 안녕 쓰레기 마을 영상을
제공하였는데요. 이 동화 애니메이션은 인천시에서 몇 년 전에 여원미디어와 함께 자원순환 교육용으로 제작한 동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초등용 버릴까 말까는 인천시에서 작년에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용으로 제공을 했고요. 유아용인 안녕 쓰레기 마을은 일항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화에서 영상, 또 영상에서 프로그램으로 심화 확장되는 프로그램 구성이 자원순환과 맞다고 생각해서 나름 구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 기관에 보내진 운영 및 활동 일지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가 들어갔고요. 링크 주소가 첨부가 돼서 그걸 보고 학교 기관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교육을 진행하신 후 보내주신 활동 소감과 활동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초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차 어린 왕자의 쓰레기별 여행은 30분으로 구성이 됐고요. 소감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 어린이 왕자 이야기를 자원 재활용과 연계해서 재구성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어도 이미 계획된 교육 과정을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으로는 뮤지컬을 직접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길이가 다소 길었고 현장감을 못 느껴서 아쉽다, 이런 의견도 많으셨고요. 또 내년에도 뮤지컬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2회차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고를 주제로 만든 10분짜리 영상과 활동지 3쪽입니다. 인천의 마스코트인 물범이 인천의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를 방문해서 쓰레기 문제를 쫓아가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이 됐고요. 소감을 보면 저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박이 물범을 주인공으로 짧은 영상을 구성하여 흥미있게 참여하였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장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기 유발이 가능했다라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또 쓰레기가 모여서 어디로 가는지, 플라스틱을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이루어지는지 실제 영상을 보면서 학습하여 유익하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해주는 활동지가 유익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활동지를 보면 영상과 연계돼서 만들어졌고요. 물범이 쓰레기를 따라가면서 쓰레기의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도입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는 소각장으로,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물건으로, 또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동물들, 특히 해양 동물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 마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암호를 풀어라로 접근했더니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할까 저희 나름대로 되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약간씩 좀 다르기도 하고요.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부분에서 활동하면 좋을까, 꼭 지켜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여쭸더니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 4가지만 꼭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과 활동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3회차 버릴까 말까 8분짜리 영상과 활동지 4쪽이 제공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원미디어에서 만들어진 환경 동화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천광역시에서 작년에 이미 제작된 거였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소감을 보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학생들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서 좋았다. 또 학습지 파일이 영상과 관련되어 배운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3회 전체적으로 3회 걸친 소감은 원격 수업이다 보니 부모님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 부모님들께 좋은 공부가 되었다는 소감을 많이 전달받았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자료를 매년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감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한테 받아서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활동지 내 쪽을 살펴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이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분리배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변신 이 부분은 아이들이 분리배출은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재활용되고 재생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기업 쪽에서 물건으로 재생된 그런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살 때부터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넣고요. 또 쓰레기를 바르게 버려야 동물들한테 고통을 덜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집어넣어서 물범한테 우리의 실천 의식을 다질 수 있는 이야기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유아 교육 과정입니다. 1회차는 우당탕탕 숲이라는 뮤지컬 영상 25분짜리고요. 극단 미추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한두 번쯤은 겪었을 그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소감을 보면 유아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영상으로 현장에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못 느껴서 다소 아쉽지만 안전하게 볼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2회차는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고 초등용과 같은 영상이 제공이 됐고 활동지는 총 4쪽 중에 2쪽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 좋았고 분리배출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활동지가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초등과 다르게 동영상에서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또 교구 활용을 통한 자료 제공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활동지는 이렇게 2쪽이 제공이 됐고요. 3회차 안녕 쓰레기 마을은 4분짜리 영상과 활동지 2쪽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원미디어의 환경 동화를 바탕으로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활동지는 이렇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지에는 교사용 정답지가 같이 제공이 되었고요. 교육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한 후에 활동지를 풀기도 하였고요.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듣기도 하였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아 교육 사진이고요. 그래서 소감으로 저희가 온라인 환경교육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소감으로 보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되게 큰 장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라든가 먼 곳에서 신청하신 곳도 많았고 하루에 3회차를 다 운영하시는 곳 또는 며칠 간격으로 운영하시는 곳들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나 횟수 제한이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 사업 기간이 되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목표했던 인원수를 초과하였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의 경우 인원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교육에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청 기간의 그 상황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어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하지 못하게 교육 활동을 집과 연계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특히나 이제 재활용 자원순환 교육은 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참여하시면 효과가 더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참가 대상자와 상호 적용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유아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뮤지컬 같은 경우 현장에서 들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저희가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아이들은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인공으로 내 동네 문제를 풀도록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 교육의 동기 유발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뮤지컬이나 동화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온라인 환경 교육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시민연대 사례 찾아가는 생태교실 발표자 이나영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강화도 시민연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97년도에 성모도 복합화력발전소 저지운동을 위해서 시민 모임이 결성되었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98년도에 강화도 시민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강화도 시민연대는 역사, 문화, 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역사, 문화, 생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생태교실은 2000년도에 강화도 남단갯벌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가 되면서 이제 학생 대상의 습지에 대한 인식 증진의 필요성이 이야기되었고 2009년도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강화군 군적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생태환경교육직으로 선정이 되면서 찾아가는 교실 운영을 하는데 큰 배경이 되었고 또 2018년도에는 더 나아가서 강화 생태환경 역사 평화지구가 선거 공약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 올해 코로나 여파로 거리두기 교육, 비대면 교육 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교육 시스템 개발과 적용이 필요해져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희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생태 교실의 목적은 강화의 특성을 살리는 인재상을 배출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습지 보전이나 물새 등 생물 다양성에 필요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진로 지도나 또 지속가능 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직업 선택에 기여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생태 교실의 운영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 강사 양성을 하고 그 강사로 전문 인력으로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주제는 여기 5가지 주제가 있고 인식 증진에는 지구환경 위기를 비롯한 5가지 영역, 기후변화에는 투발로 위기를 비롯한 3가지 영역, 생물 다양성에는 생물 서식지를 만들어보는 영역을 비롯해서 3가지, 그리고 대기환경에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2가지 영역이 있고요. 또 강화의 생태 자원에서 갯벌, 저새, 외화마름, 논습지 등 16가지 영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변경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로 신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학교에 신청받은 학교와 수업 일정을 조율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온라인 수업 사례로는 강화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와 강화중학교, 강서중학교 사례가 있는데 먼저 강화중학교 사례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함께 PPT를 만들면서 동영상이나 과제 또 퀴즈를 올리고 PPT에 음성을 넣어서 MP4 파일로 만든 후에 학교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제 학교 담당 선생님이 온라인 이클래스에 탑재를 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온라인 이클래스 다 들은 학생들은 커뮤니티 방에 과제나 질문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강사들은 그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피드백하고 이제 답글을 달아줍니다.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만들기나 퀴즈 또 온라인으로 불가능했던 활동들을 하고 전에 이제 이클래스를 통해서 나간 수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원래 수업 시간이 중학교 같은 경우 45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2시간 블럭 수업을 해서 90분 수업을 하는데 15분으로 압축해서 수업량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음성 녹음을 할 때 조금 축약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학생들하고 대면 시에는 눈빛이나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또 이제 성취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려웠고 또 이제 15분으로 압축한 거에 대한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집중력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 자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이해도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매뉴얼을 통일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강서중학교는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그 온라인 수업 방법은 밴드를 통한 라이브 방송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학생들은 집에서 이 수업을 듣고 또 강사는 학교 교실에서 장비가 갖춰진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 방식은 현장 강의와 많이 비슷하고 많이 비슷한데 학생들은 없다는 것이 좀 많이 달랐고요. 과제나 질문 같은 경우는 채팅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사가 밴드 게시판에 이제 과제나 퀴즈를 탑재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수행하고 이제 그 영역 사진첩에 과제를 제출하면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강서중학교의 수업 문제점이나 대안을 좀 얘기한다면 밴드 라이브 방송상 이렇게 시간 텀이 한 10초 안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좀 그런 것들로 출석 체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고 친구들은 채팅창에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이제 채팅창에 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약간 시스템적 오류 부분에서 재부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영상으로는 쌍방향이 불가능했던 점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질문들을 올렸지만 좀 참여율이 적었던 점 그리고 이거는 또 학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일이 체크하고 이제 질문에 답을 달 수가 있었지만 20명 이상이 넘는다면 좀 거기에 대한 시간적 그리고 분배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줌이나 유튜브를 결합한 그런 수업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이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익숙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 단위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설비 구축을 위해서 재정이나 기술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생태교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대면 수업도 하고 비대면 수업도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대면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한 활동지도 있고, 또 이제 대면하면서 같이 모둠 수업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한 부분을 퀴즈나 골든벨을 통해서 각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크잖아요? 네. 일단은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고요. 정말 아쉽지만 올해 인천 환경교육 오픈 컨퍼런스는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또 어렵게 이런 컨퍼런스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에코투어 연구소라고 해서 일단 해양문화 관련된 컨텐츠를 좀 연구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명 같은 경우는 해양환경도시 인천 바로 알기 과정이 일단 공직자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해양문화 아카데미라는 또 시민들 강좌가 또 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섬 모니터링 과정도 시민들과 함께 올해 진행을 했고, 특히 인천의 에코투어리즘 관련된 거를 같이 공유하고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탐방 가이드 과정을 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공무원 과정을 소개를 좀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일단 170여 개의 인천 연안도서 관련된 소개이고요. 교육 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들, 그러니까 인천시의 공무원, 10개 공무의 공무원, 인천시 교육청의 공무원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2천여 명 정도 수업을 들었고요. 교육 시기는 1년에 한 12번, 좀 많으면 14번 정도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월까지는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송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때는 4일 과정이었고요. 총 집합과정이 하루에 7시간, 학교랑 똑같습니다. 9시에 출근하셔서 5시까지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집합 때는 한 4시간 정도, 4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좀 중단을 했다가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 다 한 80시간의 집합교육 상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강좌 속에 의무적으로도 한 20시간 정도는 집합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강좌를 저희들이 개설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강좌로 전환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일에 하루에 7시간, 14시간 정도의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각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책정되어 있는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의 해양문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는 집합교육입니다. 170여 개의 크고자 하는 연안도서하고요. 갯벌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소진됐던 분들을 위해서 갯벌이나 철새, 해양 지질, 연안도서, 식물 등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어찌 보면 조금 교육이라는 게 교육이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영상 속으로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계획서를 매달 각 기관별로 기관별로 공문 시행을 통해서 모집 공고가 나가고요. 그 모집 공고가 나가면 거기서 다 기관에서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 기관에 파견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가율은 집합 일반 그 대면 교육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40명 정도에서 참가자가 있었는데 온라인 강좌로 전환한 거는 이후에는 한 30명에서 20명 정도 그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단 인천섬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만난 인천섬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인천에 있는 생태계 서비스들이 관심이 많죠. 또 에코투어리즘 관련된 뭐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리고 해양 에코투어리즘의 이해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좀 뭐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만난 인천의 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어떤 새들을 만날 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직자와 환경 전문가들에게 전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학연구원의 남성균 박사님이 지속가능한 섬 공유 경제라는 얘기로 다양한 토론 주제를 좀 던져줬고요. 그래서 이제 섬 하면 사실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또 주민분들에 대한 정지 조건이라든지 복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태를 지키고 섬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양 생태계의 이해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4일 과정 28시간이었을 때는 뭐 더 많은 강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해양 안전에 대한 지점도 있었고 또 해양 생태계가 더 집중화된 것도 있었고 또 갯벌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하루는 강화도에 가서 순무김치도 만들고 또 저어새 탐조도 하고 두루미 탐조도 하는 또 하루짜리 야외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강좌는 이틀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간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4시간, 14시간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해서 집합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은 그 플랫폼을 뭐 줌도 좋고 해봤습니다. 줌도 있고 했는데 아무래도 7시간 동안 계속 뭐 쌍방향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네이버 밴드의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공무원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야 될 게 출석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오자마자 출석 체크, 접속 기록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기관에 통보를 해서 출석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사무실 안에 스튜디오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BS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세대, 그다음에 영상기기들을 장만을 해서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좀 안정적으로 강의안을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 오늘 매끄럽진 않았지만 5개 발표를 마칠 수 있었고요. 5개 발표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단체별로 또 물어보시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을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분들은 제가 토론자 수준으로 올려드리면 얼굴과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혜경 단장님, 네, 강화도 시민연대 이나영 선생님 보이고요. 네, 비디오 켜는. 네, 다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발표 들으시면서 네네, 이게 두 개로 하다 보니까 줌으로도 나가야 되고 유튜브로도 나가야 되고. 네, 들리시나요? 네. 5개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는데요. 좀 각기 조금씩은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 진행해 주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아마 오늘 발표는 안 했지만 여기 참가자로 계신 각 단체에서도 아마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바로 여기 발표자분들이 대답해 드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손들기 기능 있거든요. 웨비나 사용하면서 손들기 한 번도 안 해봤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제가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한 60명 정도 계시거든요. 유튜브로 한 10명 정도, 네, 지금 줌으로 한 5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길순 선생님이 오늘 영상 제작하면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하실 텐데요. 네, 오늘 방영했던 오전 내용은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약간의 편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은 필요하고요. 네, 다음 주 정도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좀 내년에는 이런 점들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누구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오늘 여상경 대표님. 네, 여상경 대표님 지금 강화도에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랄까 좀 저 스스로가 많이 좀 되고 당황했던 것이 초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이제 하면서 보다 보니까 뭐 그 자체에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들이 조금씩 생겨났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저희는 이런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맞추는데 급급했는데 조금 진행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떤지 저런 방식은 어떤지 이렇게 학교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직접 하다 보니까 좀 조금씩 스스로 이렇게 진화하는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딪혀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들어온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요. 하울링이 생긴대요. 네. 지금 송은희 선생님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예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혹시 각 단체별로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부분 줌으로 수업을 했고요. 줌으로 수업을 할 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교 가서 학교에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 가서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출석 체크 다 해주시고
그 시스템 다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돌발 사항이 생길 가능성은 없었고요. 문제는 미리 저희 교재라든가 활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포가 안 돼서 가끔 없는 친구들이 생겨서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의 아주 재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그냥 개인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초반기에는 사실 학교마다 줌 교육이 전부 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곳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온라인 수업을 못했었고요. 이제 하반기 되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서 수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에 대한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가 지금 사실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도 수업을 해서 그걸 관련돼서 이제 그 평가를 받아보긴 했는데 뭐 그 선생님들이 그냥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느낌 정도만 들어서 그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과 온라인 수업과라고 비교해 봤을 땐 확실히 실시간 온라인이 훨씬 더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는 아마 줌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노하우들이 각자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계속 발전해 갈 거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오래 썼을 때 과연 지금까지 이 올해 연말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년까지도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고민이 제가 줌으로 강의를 들어도 몇 시간만 들어도 힘든데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줌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온라인 수업도 아까 이제 제가 여상경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현장 수업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실내 수업보다. 그래서 이 현장 수업을 굉장히 재미나게 진행을 해서 뭔가 그런 어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생각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인터넷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좀 더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좀 아이디어를 담아서 이 온라인 수업을 기획하지 않으면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상황을 좀 더 좀 이렇게 극복해서 내년에는 좀 다른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채팅방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여상경 선생님. 아까 강의 중에 그 스마트 장착하는 그 소리 기구가 무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의 중에 들리세요? 내게 안 들려. 여러분, 네, 들리세요? 네네. 아까 강의 중에 그 스마트 장착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스마트 장착기는 소리 기구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지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UF 반원처럼 생긴 곳으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가운데 핀 마이크로 소리를 녹음하는. 그래서 멀리 있는 새 소리를 쉽게 잡아내는 이제 그런 기구고요. 가격은 뭐 천차만별인데 인터넷에서 지분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다른 단체에서는 한 말씀씩. 네.
참가자분들 중에서도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보니까 여러 그 주제로 교육들을 하셨던데, 네. 저는 이제 그 각 단체에서 만든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이번에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하면서 각 단체별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단체 간에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유하게 되었고, 또 오늘 내일 단체별 프로그램 공유회를 통해서 좀 서로 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유튜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나 한마당 때 만들었던 영상들이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네트워크 소속 단체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트워크 다음번에 회의를 할 때 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마련하면 좋을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공유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진행할 때 그런 다른 소스들 있잖아요. 뭐 동영상을 찍어주시는 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장비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타 이제 프로그램 외에도 대면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공유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서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어저께 오후 강의에 이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교수법, 오늘은 제작 실습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내일은 또 학교 사회 환경교육 포럼, 활성화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오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환경교육 사례들도 내년에 아마 올해 진행하셨던 내용들 보완해서 갈 텐데요. 조금 단체별로 힘내시고 좀 더 좋은 방법들로 참가자들 찾아가는 그런 환경교육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